고발장.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고발인 슈퍼코리아 종합물류. 위고발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YK. 담당 변호사. 전형환, 이준혁, 박상민, 강가연, 오승윤. 피고발인 1. 농심태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영규. 2. 유한회사 남성유통. 대표이사 안옥선. 3. 안길준. 서울동작경찰서 통합수사팀 귀중. 성명 농심태경.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34-111-0005-5814. 주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농심 신대방 사옥. 직업 식품재료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및 매매업. I.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고발하오니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 범죄 사실. 피해자 주 슈퍼코리아 종합물류 이하 슈퍼코리아로 호칭, 은 무역을 하던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자는 정태명이다. 피고발인 농심태경 주식회사 이하 농심태경으로 호칭, 은 식품재료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및 수입물품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발인 유한회사 남성유통 이하 남성유통으로 호칭, 은 축산물도 소매업, 축산물 등의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발인 슈퍼코리아와 피고발인 농심태경 사이에서 자금 전달을 하였던 회사이며 피고발인 안길주는 남성유통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중국산 냉동 홍고추 를 수입한 다음 슈퍼코리아에 전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한 거래를 하자고 속여 냉동 홍고추 대금을 슈퍼코리아로부터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발인 안길주는 2012년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발인 남성유통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빌려서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다면서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한 냉동 홍고추 수입 거래를 제안하였고 당시 경영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발인 안길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빌려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발인 남성유통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3,720만 원을 국민은행 79만 837-04-003113 U 남성유통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 1일에서 2015, 4, 3, 53회에 걸쳐 총 16억 112만 5,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V. 고발 이유 1. 피해자와 피고발인들의 관계. 피해자 주 슈퍼코리아 종합물류 이하 슈퍼코리아로 호칭, 은 무역업을 하던 회사입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은 주 슈퍼로지스의 대표 정태명이며 정태명은 이 사건의 보세창고 영업체 슈퍼마린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농심태경 전 태경농산 주식회사 이하 농심태경으로 호칭합니 다는 식품재료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 및 수입물품 매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발인 유한회사 남성유통 이하 남성유통으로 호칭합니다. 는 축산물도 소매업, 축산물 등의 수입,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발인 안길주는 남성유통의 실질 운영자입니다. 2. 피해자와 고발인 및 사건 회의 성열의 관계. 사건 회의 성열은 피해자 슈퍼코리아의 설립자이나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2012년경에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2012.7부터는 정태명이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 성열은 이 사건과 관련한 횡령 사건에서 피고발인들 및 정태명의 공모 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발인 안길준의 신용장 거래 제한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2년 당시 피해자는 이성열이 밀수 관련 내용을 공익 신고한 것을 이유로 통관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발인 안길주는 2012년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신용도가 좋은 회사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대하여 수입거, 증 제1호 태경 농산 남성 유통거래 약정서를 하고 있는데 같이 사가 있으면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빌려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자라고 하며 신용장 대여 거래를 권유하였습니다. 안길준이 제안한 신용장 거래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으로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거래하는 국내 은행의 신용장을 의뢰하면 그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신용장을 발행한 국내 은행은 수출국인 중국의 은행에 신용장 발행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중국 은행은 중국의 수출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수출업자는 수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2. 중국의 수출업자가 냉동 홍고추를 선적하면서 운송인 선박회사으로 부터 선화증권 BL을 교부받아 이를 중국의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업자는 중국은행으로부터 냉동 홍고추 대금을 선지급받습니다. 3. 수출업자에게 냉동 홍고추 대금을 선지급한 중국은행이 피고발인 농심태경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한국의 은행에 신용장, 선화증권, BL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신용장을 개설한 한국의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다음 선화증권, BL을 교부받습니다. 4.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입항된 냉동 홍고추를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보관하면서 관세 납부 등 통관 절차를 마치고 나면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내국 과물이 된 냉동 홍고추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는 수의 대금이의 수수료를 가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수입하는 회사의 신용이 담보되어야 할 수 있는데 피고발인 안길주는 피고발인 남성 유통을 운영하면서 매출 규모가 크고 용도가 좋은 피고발인 농심태경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하고 있으니 슈퍼코리아에게도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안길준의 신용장 대여 제안은 외견상으로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는 신용도가 좋은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면 평택세관의 횡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발인 안길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발인 안길준의 제안에 따라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기로 하였고 냉동 홍고추 대금을 모두 피고발인 남성 유통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고발인 남성 유통 사이 신용장 거래 증 제2호 신용장 오픈 계약서 3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가 신용장 오픈 대금을 피고발인 남성 유통에 입금하면 피고발인 남성 유통은 이를 피고발인 농심태경에게 즉시 송금하여 5.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신용장을 엽니다. 2.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열어 피고발인 농심태경 명의로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후 모든 수입 비용을 지불하고 보세 창고에 보관하며 관세를 납부, 통관을 마쳐 내국 과물이 되면 피해자는 피고발인 남성 유통에게 내국 과물이 된 냉동 홍고추 대금의 3%를 더하여 입금합니다. 3. 피고발인 남성 유통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에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그대로 전달하고 돈을 받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피해자에게 내국 과물인 냉동 홍고추를 양도하고 피해자가 냉동 홍고추를 보세 창고에서 출고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피고발인 안길준을 믿고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 53회에 걸쳐 총 16억 112만 5,700원의 수수료를 포함한 냉동 홍고추 대금으로 피고발인 남성 유통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다른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에게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냉동 홍고추를 수입하여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때 당시 슈퍼콜이 아와 슈퍼마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소외 정태명이 농심태경의 물건이 수입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이성열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21-7 피해자는 피고 발인들의 신용장 개설에 관한 금융정보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회신받았습니다. 6. 피해자는 회신 결과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피고발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속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신용장을 오픈한 적도 없고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으로 자세한 경위를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 우리은행의 회신에 관하여 우리은행의 신용장 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받은 2021년 7월 9일 금융정 보회신 증 제3호 우리은행 21-7-9 금융정보회신에서 수입선적서 류 결제 정보를 제출했는데 우리은행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결제한 계좌 내역 그대로를 내지 않고 우리은행이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회신으로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은행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위 내역으로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 결제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다시 우리은행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여 2021년 11월 4일 금융정보회신 증 제4호 우리은행 21-11-4 금융 정보회신을 제출받았습니다. 역시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신용장을 결제한 계좌 내역 그대로 내지 않고 우리은행이 임의로 편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신용장 대금 결제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결제 계좌의 거래 내역을 2023년 9월 25일 회신받아 확인하였으나 결제 계좌에서 2014 1 2와 2014년 1월 6일에 신용장 결제 금액이 지급된 거래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발인들이 냉동 홍고추를 수입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우리은행의 금융정보회신 시 첨부된 신용장 전문사본을 확인하였는데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고발장 신면 기재정리표에 있는 14번 신용 장 MD1T3311NS00744의 냉동고추 양과 결제 금액을 120MT 톤 84,400달러에 수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첨부된 신용장 전문사본에는 이사용 MT 톤을 168,800달러 증 제4호 신용장 부분로 기재하고 있어 냉동고추 양도 2배, 신용장 결제 대금도 2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용장 전문 사본 내용, 이사용 MT 16만 달러와 달리 우리은행은 3번에 걸친 금융거래 정보 회신에서 해당 신용장 결제 금액을 84,400달러로 회신했는데 같은 신용장임에도 신용장 전문 사본과 금융거래 정보 회신의 결제 금액이 다르므로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으며 이를 보더라도 신용장을 오픈하여 신용장 대금을 결제했다는 피고발인 농심 태경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개설 및 수입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를 속여 냉동 홍고추 수입 대금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하나은행의 회신에 관하여 하나은행의 신용장 결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1년 7월 5일 받은 금융정 보회신 증 제6호 하나은행 21-7-5 금융정보회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은행은 신용장 번호 및 결제 금액, 결제의 시만 편집하여 회신했습니다.
이 정보로는 주 농심태경의 계좌에서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용장대금을 결제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다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2023년 10월 31일 하나은행은 금융정보를 회신하였습니다. 증, 제치 호환하. 은행 2023년 10월 31일 금융정보 회신. 하나은행은 2023년 10월 31일 금융정보 회신에서 피고발인 농심태경 이하 하나은행에서 6개의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피고발인 농심 태경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계좌에서 외화이체를 통하여 결제되었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을 통하여는 주 농심태경의 하나은행 신용장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2023년 12월 1일 금융정보회신 증 제8호 우리은행 23-12-1 금융정보회 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은행에서는 하나은행의 외화이체한 제 계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이 신용장 개설을 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속아서 전달한 냉동 홍고추 수입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해자 슈퍼코리아 소외 슈퍼마린이 이미 수입하여 보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 홍고추를 피고발인들이 수입한 것처럼 속여왔기에 피해자는 피고발인들의 범행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소외 정태명의 슈퍼마린 피해자 슈퍼코리아 사장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발인들을 돕고 피해자를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농산물 수입업을 하고 있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년 5일2TON의 냉동고추를 수입, 증, 재고 호 슈퍼코리아 냉동고추 수입 내역 하여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허위로 수입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슈퍼마린의 보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슈퍼코리아 슈퍼마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정태명은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이 열리지 않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적도 없고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수입한 적이 없으므로 통관을 위한 관세를 납부한 적도 없는데도 피고발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사실을 악용하여 기존에 수입했던 냉동 홍고추를 마치 피고발인들이 수입한 냉동 홍고추처럼 속였습니다. 피해자는 정태명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피고발인들과 정상적으로 신용 장거래를 통하여 중국산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태명의 배신 행위로 피고발인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타 피고발인들의 편취 행위를 알 수 있는 정황. 피고발인들은 수입한 냉동 홍고추를 슈퍼마린의 보세 창고에 보관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며 그렇다면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슈퍼마린에게 보관비 등을 지급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컨테이너당 180만 원으로 책정된 창고비 3억 646만 7,084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주급 내역서와 공용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창고비를 보낸 계좌가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주식회사로 만일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창고비를 지출하였다면 법인 계좌에서 창고비가 이체되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위와 같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종수 개인이 자교의 태경 농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발인 농심태경 태경 농산의 창고비를 이체하는 것처럼 속인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7.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계좌에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적이 없고 물류비와 창고비 역시 피고발인 농심태경 법인 계좌에서 결제한 적이 없고 관세를 납부한 계좌 내역이나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발인들이 실제로 냉동 홍고추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 안길주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냉동 홍고추 57.58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도 있습니다. 4.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유.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거래를 통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용장을 대하여 냉동 홍고추를 수입할 수 있고 홍고추 대금을 주면 수입한 홍고추를 인도하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발인 남성 유통으로 냉동 홍고추 대금을 송금하게 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은 피해자에게 편취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모 및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년 1월 26일 선고 95도 2461 판결라고 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의 주관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요소인 공모는 피고발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단을 수있는데 1. 피고발인 안길주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냉동고추를 수입하자고 피해자를 속였으며 2. 피고발인 농심태경은 마치 용장을 열어 냉동홍고추를 수입하여 슈퍼마린 보세창고에 맡긴 것처럼 이종수를 통해 자신들이 물류비, 창고비를 송금한 청론 속임을 하였습니다. 3. 피고발인 남성유통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피고발인 안길준 개인 계좌와 피고발인 농심태경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냉동 홍고추 대금을 편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 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위가 다르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도 8645 판결라고 하여 범위가 다르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관련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신용장 대여 거래를 통한 냉동 홍고추 수입을 명목으로 2012년 11월 1일에서 2015년 4월 3일 53회에 걸쳐 총 16억 112만 5,700원을 송금받았는 그 기간의 명목이 단일하며 송금받는 형태의 범행 방법도 동일함으로 포괄 일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발인들은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장기간에 걸쳐 냉동 홍고추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부도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피고발인 농심태경에게 피고발인 농심태경이 수입했다고 주장하는 존재하지도 않는 냉동 홍고추를 이미 반출했다고 피고발인들이 이성열을 고소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있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려 피고발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